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한 8년 정도를 지원을 하셨는데 진짜 로컬 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와 춘천의 로컬 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오케이. 오케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업을 볼 때는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거의 등 떠밀려서 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그 고객들, 여기서 네. 말하는 고객이라는 건 대부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강원도를 네. 놀러 오시는 분들. 네네. 네.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가 옛날 완행버스, 시외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그 군인 아저씨들 계시던 무슨 다방 이런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강원도는 가보면 그런 데가 아직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가봐야 뭐 볼 거 없다. 바다 보고 설악산 찍고 뭐 경포 보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찌 보면 이제 소비자 그 고객의 눈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경쟁사라고 할 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해외 뭐 일본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네, 싱가포르나 대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을 다니던 분들이 볼 때 우리나라 아직도 이런 수준이야? 이러면 안 되니까 뭐 깨끗한 화장실도 필요한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위생 요인도 있지만 그래도 스토리를 만들고 여기 가면 뭔가 그래도 볼 게 있더라라는 그 어떤 문화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고객들이 왔을 때 자꾸 고객이란 말이 좀 이상하다. 관광객이 왔을 때 갈 수 있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투어리스트 데스티네이션을 만들자라고 어프로치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안 올 거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은 되게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 자제분들이 네. 공부 많이 하고 서울 가서 일하다 온 자제분들이 그거를 서울식으로 꾸민 거죠. 그게 카페가 됐든 뭐 여인숙을 뜯어가지고 필라테스나 요가하고 서핑하는 네. 장소로 개조를 하듯이 이렇게 돼서 이거는 그냥 산업의 발달 단계로 보면 고객에서의 디맨드가 올라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었다. 네네. 나는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게 뭐 엄청 기발난 천재가 나타나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상황이. 네네. 그런데 이 춘천은 거의 대부분 당일치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영동 지방으로 가면 그래도 1박을 하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사업 영역이 훨씬 다양해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그 로컬 크리에이터의 업종을 보면 F&B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네. 압도적으로 많고 뭐 그 기념품 업종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몸으로 하는 뭐 그런 활동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그런데 그 춘천으로 오면은 이제 주무시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뭐 양조장, 카페 뭐 훨씬 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숫자 자체는 적어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네. 우리가 사실 강릉보다 크잖아요. 춘천이 그렇죠. 인구로 보면. 인구수로 보면. 예, 그리고 여기는 대장인데 캐피탈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이 많죠. 숫자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춘천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는 좀 그 타겟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라리 이게 패밀리가 같이 오는 그쪽 향으로 할 건지 아니면 커플로 할 건지 와서 뭐 이렇게 네. 그 아웃도어 액티비티로 갈 건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정리하면 아직도 매우 이제 초기 단계로 봐요. 네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고객의 디맨드가 먼저 높아졌고 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수준을 높여야만 했고 또 그거의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뭐 정주 인구나 생활 인구 이슈가 나와서 또 지역 재생과 연결이 되고 지금 초기 단계가 그 모양새라면 이제는 약간 정말 고객한테 보여줘야 되는 영역 플러스 로컬 아이덴티티에 맞는 영역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개발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러면 음. 그냥 여전히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일본의 대체제 역할을 할 것이냐, 아, 아니면 내가 여행 갈 때 조금 더 싸게 갈 수 있고 시간을 음. 아끼는 대체제 역할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정말 지역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서 대체제보다 오히려 좀 더 뭐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되게 만들어 볼 것이냐라는 거에서는 사실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성공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로컬 씬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근데 지역에서 아직까지 왜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힙하면 저기서도 힙할 거야. 여기서 잘 되면 저기서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의 결이 되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또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보면 아, 지역이 어떤 형태로든 살아나야지 내가 먹거리를 유지하고 내 가정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조건. 지금 제가 홍콩에서 박사학위 할 때 생각해 보면 홍콩의 젊은 학생들은 집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고 얼마나 비싼 너무 놈. 비싸니까. 예. 이제 서울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보다 홍콩은 더 비싸잖아요. 사실은. 그랬죠. 네. 지금은 근데 정말 많이 따라잡긴 했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적당한 돈으로 적당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의 레이어가 참 많잖아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레이어가 많은 것 같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되는 그 거죠. 레이어에 맞는 삶을 또 유지할 수 있게 그렇죠. 사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주 큰 레이어만 있고 네. 나머지는 레이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게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삶의 레이어 중에 대도시 레이어가 아닌 레이어의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되려면 결국 로컬이 이제 크리에이터 씬에서도 벗어나서 커뮤니티 씬으로도 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축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제도권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크리에이터 씬에서 머물어서 뭐 학원에서 가리키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선배가 도제 시스템으로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삶의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불행 만족도, 삶의 만족도, 이런 이슈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늘 느끼는데, 그것이 너무 큰 주제지만 저는 이제 요 로컬에 관련된 것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멀티 디멘전한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선택하는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 지역에는 그것 못지않게 여기를 특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데, 네, 네. 한 100년 전에 그 이제 포드 T 모델이 등장하면서 서버브라는 곳이 이제 주거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맨하탄에만 모여 살던 사람들이 차로 통근이 되면서, 네. 예. 그게 지금 저는 이제 기차로 ITX든 뭐가 됐든 네. 이렇게 그 수도권과 주 4회 정도 통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시점이 되면, 네. 이 춘천이라는 도시는 그냥 이제 하나의 샘플을 들면 아웃도어가 중요한 젊은 커플들이 살기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주 최적의 장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퓨 리서치 쪽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 미국의 경우에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지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뭐 너무 당연히 가족이 나오죠. 네, 네. 근데 가족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종교, 돈 뭐 이런 거 나오는 위치에, 사실 우리나라는 가족이 1등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네. 우리로 치면은 종교, 돈 이런 거가 나올 만한 위치에 네. 걔네가 아웃도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저희도 미국에서 이민을 가서 아이들을 키웠지만 네. 주 닷새 일하고 이틀을 논다고 쳤을 때 토요일 날은 운동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운동을 잘 못하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일단 햇빛을 보고 그 나간다는 뭔가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자전거를 타든 아니면은 뭐 소프트볼을 하든 다 나가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환경이
춘천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네. 예. 그래서 말씀 예, 거리로 봐도 그렇고. 네. 그래서 도시의 도시의 테마를 뭐로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도시가 젊은 커플들이 자녀를 키우고 건강하게 사는 곳이라고 만약에 잡는다면 그것이 그 뭐 앵커가 되는 그런 시설들도 네. 당연히 들어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로컬 비즈니스들이 들어설 테고 네. 그게 좋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놀러도 오고 네. 뭐 살러도 오고 네, 네. 머물러도 오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순서로 보면. 맞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역으로 생각해 보면 춘천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삶의 레이어가 여러 개인 나라가 선진국의 특징이라고 보면 춘천이라는 도시로 그 삶의 레이어를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 같아요. 다른 삶의 레이어를 만들어 보는 걸로. 그러니까 뭐 미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월마트 가서 쇼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그런 그룹이 있고 네. 그렇죠. 또 굉장히 좋은 마트에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뭐 타겟에 사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중고 물품 거래하는 곳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전혀 삶을 충돌하지 않고 그 레이어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삶의 레이어를 구축하는데 춘천이 굉장히 좋은 도시 같더라고요. 인구수도 적절하고 30만. 네. 인구수도 적절하고 도시와의 거리도 적절하고 메트로폴리스와의 거리도 적절하고 교통편도 적절하고 가지고 있는 아웃도어도 적절하고 거주민들의 특수성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연금 생활자들 예. 이런 게 딱 존재하니까 저는 춘천이 그런 거로 테스트하기가 최적의 도시인 것 같다. 그러면 로컬시는 뭘 해야 될까? 춘천에서. 여기가 지식 노동자들이 많아요. 많죠. 기본적으로 네. 블루 컬러가 적고 네. 제조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성을 뭐 숭상하는 시대가 됐긴 했지만 저는 약간 호모지니어스한 사회가 안정됐다고 보는 편이라서 네. 예, 되게 그 평화로운. 네. 제가 춘천으로 오기 전에 이제 속초 살았지만 네. 속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하거든요, 정말. 네네. 그 완전 뭐 한 달 살기를 하러 온 젊은이도 있고 거기다가 뭐 여행 와서 개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저런. 속초 해변에 있어 보면 네. 정말 많아요, 여름에. 어. 그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도시도 아니고 네. 대도시도 아니고 이 춘천 정도 되면 그 뭐 지방 광역 지자체 이제 도시다 보니까 네. 이제 수도다 보니까 그 필요한 관공서도 다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그 삶의 질이 유지되고 단 하나 밤에 어디 가서 술 먹는 그런 곳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밤에 술을 안 드시나 보네요.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술을 안 먹어서 할 말은 없는데 네. 이 도시 자체가 제가 7시에 퇴근을 하는 요즘 제가 유연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시에 출근 7시 퇴근을 하는데 네. 7시에 퇴근을 하면 신호등에 걸리질 않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저 도청 앞길이고 뭐고 6시가 되면 그냥 악마처럼 쏟아져 개떼처럼 와 나와가지고 다 집에 가버리고 불과 1시간 사이에 도시가 비어버려요. 그래요? 아주 얼바인 같은 심심하고 재미없는 도시. 제가 저녁에 무슨 술집을 열어볼까 봐요. 진짜에서 교수가 그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군인들이 많던 시절에는 그래도 네. 좀 뭐 그런 산업이 있었을 텐데. 이제 군인도 없고, 그러니까 캠프도 군인도 빠졌고. 없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연금 생활자가 너무 많다 아주 보니까 점잖은 도시야. 제가 맛있는 술집을 하나 만들어 볼까 봐요. 이제 다시 로컬 씬, 그러니까 이런 씬들의 스타트업이랑 로컬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지만 저는 또 마이스 영역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마이스 영역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데이터로 사람들을 딱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런 업이거든요. 네. 저희는 찬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전시회나 컨퍼런스는 사실 그 시점에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레퍼런스들을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지만 필터링되지 않은 정보들. 그렇죠. 전시회나 컨벤션이나 회의나 이런 거는 그 시대 그 트렌드에 가장 맞는 최적의 레퍼런스들을 모아서 제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스타트업이나 로컬이나 음. 마이스가 같이 할 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컨텐츠나 뭐 데이터도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의 스피릿도 그렇고 로컬의 필요성도 그렇고 로컬에 있는 커뮤니티를 잘 뭉치게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마이스 영역에 계신 분이라서 어떤 것들이 스타트업과 로컬과 마이스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 여기서 뭐 마이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또 스타트업과 로컬을 보셨으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상 네. 특정 산업에 예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산업에서든 뭔가 그 산업이 효율이 떨어지거나 과거 기술에 예속돼 있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스타트업 방법론이 확 거기를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정의를 하면 네. 그냥 그러니까 부자와 네네. 똘똘이가 만나서 네. 거기로 가서 개선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뭔가 여기가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옛날식으로 노네 여기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낙후된 부분들이 스타트업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고 때로는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해요. 네, 온라인 네. 같은 건 이제 그쵸. 스타트업들이 새로 만들어냈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하고 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누군가의 지갑을 열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서 내려면 뭐 너무 당연히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현 상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이 나와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으면 아 이거랑 묶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 할 테니까 돈을 투자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의 영역에 계신 분들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정보일 수도 있고 데이터일 수도 있고 네. 또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들의 그 서비스나 이런 걸 알리는 장이 되기도 네. 하고 네네.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마이스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마이스 행사장이나 뭐 이런 곳에 계속 나타나야 되는 사람들이고 네네. 정보를 얻으러 아니면 자기를 알리러 네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마이스 그 영역에 있는 분들도 어쩌면 스타트업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느 분야를 따라가 가지고 그쪽에다 장을 펴야 될지를 네. 판단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보면은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 네네. 서로의 채널을 열어놓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어디다가 좌판을 열지? 아 이제는 여기다가 좌판을 열어야 되나? 앞으로 5년 뒤에는 이게 진짜 시장이 되겠구나라는 시각을 보려면 세상도 봐야 되지만 근데 스타트업이 어떻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도 이해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레가시 회사들, 특히 산업 전시회들은 레가시 회사들 위주로 많이 전시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쪽하고는 어떻게 오픈 이노베이션 하게 해주지? 마이스업에 있는 사람도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정보나 이런 걸 어떻게 수익화시키지? 스타트업 사람들은 이 정보를 수익화시키는 방법을 아는데 정보가 없네? 라는 거고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수익화시키지? 라는 것에서 목말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채널들이 계속 열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창조혁신센터나 지역에 있는 저희 같은 마이스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과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뭐 재단들, 뭐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이런 사람들끼리 항상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아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학원 다닐 때 네. 거의 전 세계 모든 대학원이 그렇지 않나요? 그 인더스트리얼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뭐 세미나 시간에 전혀 다른 장르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쪽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자기가 되게 성공한 분들이죠. 네. 예. 그분들의 시각으로
그 상황에 돌아가서 나라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를 네. 보고 네. 지금 나에게는 또 어떤 기회가 있을까를 볼 수 있다는 거는 네. 결국 내가 가진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네. 시각은 이 다른 동네의 시각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통섭이잖아요. 지금은 다 네, 넘어다녀야 지금은 되는. 다. 네. 그러니까 막 코로나 전에는 통섭 융합 그러면 너무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세상이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확 바뀌다 보니까 네. 정말 통섭이어야 되는구나. 네. 정말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렇죠.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로컬이든 스타트업이든 마이스든 간에 눈을 부릅뜨고 통섭이 안 되면 자기 안에서의 그 한계치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좀 많이 그런 분들을 모시고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다른 다른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네, 이렇게. 엄청 다른 동네 분들 데려다가 계속 말씀 나누고 네. 저희랑 계속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게 제 역할인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이제 지역에서 계시니까 네. 지역의 가장 큰 포텐셜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사는 이 강원 같은 이런 지역이군요. 네네, 이제 그렇죠. 수도권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네네. 어떻게 보면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메트로폴리스가 아닌 곳에. 네. 이게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네. 벌써 저의 이거 보고 계신 분들하고 스테이지가 다른 거예요. 네네.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의 그 장점이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짓거릴게요. 네. 저는 네. 이제 티끌모아 태산과는 아니에요. 네. 돈은 벌 때가 있고 네. 쓸 때가 있는 거고 네. 뭐 전투를 하러 나갈 때가 있는 거고 또 네. 쉴 때가 있는 거고 네. 예. 어, 이게 그렇게 계속 못 먹어도 고는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마침 저희 아이가 이번 주에 이제 와 있어요. 이제 집에.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맨하탄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얼마나 빡세겠어요. 빡세죠. 아주 빡센 데서 일을 네. 한다고요. 저보다 월급을 한 2배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빡세 애가. 네. 그 시대를 전 뭐 제 생각에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요. 저도 네. 뭐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지만 네. 몇 년 하다가 얼바인으로 내려와서 음. 좀 쉬면서 호텔을 했거든요. 네. 호텔은 좀 나으니까. 네네. 예, 저 총지배인 두고 그냥 돈만 쉬면 되니까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지역이라는 곳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 여기 뭐 지역에서 돈을 벌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네.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닌 거예요. 네. 여기를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고 네. 또 생각을 다듬는 곳이고 아이를 키우는 곳이고 스테이지별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30대 때 사업을 해서 회사를 매각하고 미국으로 가서 한 10년 살다가 또 미국에서 사업을 한번 매각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매각하면 저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좀 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도 계속 바뀌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노년학이었고, 네. 예, 그 전에 공부했던 거는 상담 심리학이. 원래 공부는 컴퓨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고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몰팅을, 그러니까 이 탈피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살던 내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데 네. 그냥 공대의 마인드로 내가 24살 먹은 공대 졸업생의 마인드로 세상을 60살까지 못 살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탈피의 과정이라든가 내지는 충전의 그런 시간으로다가 저는 지역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제 측면에서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계속 빡세게 달리지 말고 네. 조금 쉬면서 학교도 다니고 뭐 인생은 길고 70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고요. 그래도 제대로 된 답을 해야 된다면 그 지역이 가지는 가장 큰 기회나 장점이라는 거는 저는
아까 말한 그 어떤 개인적인 충전도 물론 있으나 그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서울에서보다는 훨씬 더 약간 원형에 가깝다고 말해야 될까? 원형? 어린 시절 같이 오리지널에 가깝다? 예, 인간의 아. 원모습에 가깝게 네네네. 더 그 약간의 목적이 조금 이제 아, 내려가고 커플이 그냥 벗겨지나요? 아까 좀 사람끼리 좀 편하게 예, 예. 그런가요? 확실히? 무장을 좀 덜 네. 갖추고 네네. 사람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아, 예. 그 레이어가 진짜 좋은 레이어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네. 저 뭐 이제 교수님들 많이 만나고 네네. 그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이 음. 좀 일 얘기를 덜 하시고 네. 여기에 계시면 아, 예. 아무래도 네. 좀 더 여유롭고 아니 뭐 공무원을 만나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레이어가 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레이어잖아요. 건강한 레이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어, 어. 건강하고 음. 또 쉼도 있고 음. 휴식도 있고 그리고 일이라는 게 있지만 과다하지 않고 어느 맞아요. 적정선 맞아요. 상에서. 예. 아, 그래서 네. 뭔가를 크게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생각만 없다면 네. 그게 여기에서도 밸런스가 잘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하고. 네. 응.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삶의 이 카테고리에서 다 조금씩 모이셔서 흔들리지 않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거. 뭐 생활은 이 정도. 네, 또 네, 네. 뭐 쇼핑은 이 정도. 예를 들면 식료품은 이 정도. 음. 교육은 이 정도. 난 여기가 아주 적절한데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살 수 있는 그 층을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네. 뭐 질문은 안 한 건데 제가 얘기를 드리면 네. 노년학에서 저한테 가르쳐준 몇 안 되는 교훈 중에 네. 그 65세가 넘으면 이사를 못 간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65세가 넘으면 다른 늙은이들 잘난 척하는 꼴을 못 봐서 네. 그 새로 친구를 못 사귀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맺어진 인연들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5, 60대 사람들은. 네. 그리고 사는 장소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노년을 우리가 서울에서 보내고 싶으냐? 네.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적당한 곳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곳, 네. 내 그 프리퀀시가 내 삶의 주파수와 맞는 곳을 찾아서 네. 예. 그런데 이 춘천이 맞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넷플릭스에서 그 사인펠드가 뭐 코미디언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런 프로를 네, 맞아요. 예. 네. 뭐 코미디언 네. 해빙 커피 뭐 그런 거 네. 못 옮기겠네. 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뉴저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 그때 바이브인지 레조넌스인지 뭐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 도시의 주파수가 자기랑 맞는 곳이 있는데 자기는 이런 곳이 맞는다. 차를 저쪽에 커브 사이드에 대고 이렇게 걸어서 커피숍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겠더라고요. 속초에 살 때는 조금 안 맞았었어요. 뭔가 한 구석의 주파수가 삐쭉삐쭉. 아니 자꾸 사람들이 개 똥을 안 주워가는 거야. 나는 우리 개가 실외 배변을 하기 때문에 하루 3번을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뭐 지뢰밭이야. 소나무 숲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그 도시는 아직도 개 뭐 똥 눌 수 있지. 그러면 거름되고 소나무에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속초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약간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춘천 정도의 도시가 처음에 와서 보고 좋았고 2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괜찮아서 이제 직장을 제가 이제 다시 수도권으로 옮기게 된다면 속초에 춘천에 살면서 통근을 하고 재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패턴을 유지할 생각이거든요. 정말 큰 결정이시네요, 그거는 사실은. 그런가요? 아닌가요? 이런 큰 결정을 사실은 크게 생각 안 하고 저는 크게 생각 안 한 게 아니 아이들 학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죠. 이제 다 키우셨으니까. 예. 그리고 뭐 서울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맞아요. 네. 그렇게 큰 결정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여기 좋다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 정도 도시가 우리한테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난 사실
시장님 만나면 꼭 그런 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사시기 좋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골프장도 많고 네. 여기에 그 시니어 하우징을 짓고 네. 강대를 네. 한림대는 모르겠어 사립대학이니까 네. 강대의 수업을 미국의 주립대처럼 네. 노인들한테 풀어버리는 거야. 65세 커뮤니티 이상한테. 컬리지 만들고 미국은 주립대학은 60세나 65세 이상은 다 들을 수 무료예요. 있으니까. 예, 네. 예. 네. 그렇게 하면 이 가방끈이 긴 늙은 노인네들이 주로 그 뭐 산에를 가면 얼마나 가고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찍겠어요. 네, 네.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두 과목은. 그래야 친구를 만나고 맞습니다. 커피숍을 가고 그래서 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오고 뭐 혁신도시에서 창업자가 오고 국제학교가 생기고 저는 그런 도시를 꿈꿔요. 이 춘천이라는 지역을. 저도 춘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가 만약에 GTX도 생기고 하면 정말 말씀하신 액티브 시니어들이 정말 살기 좋겠구나. 운동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문화생활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고 조금 더 문화생활이 덧대지면 좋긴 하겠어요. 뭔가 하나가 더 생기면 뭔가 인프라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영역에서는. 근데 아, 그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하기에는 너무 좋겠구나. 좋아요. 네. 서울에서의 삶의 질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아직도 땅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은 젊긴 한데 저도 매주 하루 정도 춘천에 오는데 춘천에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공기도 맑고. 네, 공기도 맑고 혼자 막국수를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서울에 가서 그 대치동에서 쌀국수를 먹으면 배만 힘든데 여기서는 막국수를 혼자 먹어 너무 뭐라 그러지? 신선한 느낌이라네.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저는 항상 여기서는 아, 내가 이 정도 주파수가 맞나? 타이는 지옥이다. 타이는 지옥이다. 사르트르. 뭐 참 전 이제 서울 집이 이제 서초동에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복닥거리는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때도 이렇게 살면 너무도 경쟁 지향적인 삶에 익숙해지지 않는가. 네. 그래서 그런 게 늘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뉴욕에서 일하는 녀석도 막내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걔 주장이가 열심히 벌어서 강아지랑 이렇게 나와 살 수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개가 그 우리 딸 개거든요. 네네. 자기가 자기 거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한 번도 지가 안 키웠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있고 돈을 버는 도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돈을 버는 때가 있고 네. 아이들을 키우는 때가 있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돈을 쓸 때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저도 이제 이건 매기 프로젝트, 네. 커피챗 매기 프로젝트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 맨날 똑같은 영역에서 만나시는 분들만 만나면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되니까 이 센터장님처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한번 매기처럼 흔들면 우리도 또 흔들리는 거고 그럼 또 거기서 무슨 방법을 찾는 거고 네. 그래서 매기처럼 이름이 많아요. 그나물의 땀밥 매기 프로젝트 막 이렇게 해서 그래도 와닿네요. 네. 그나물에 그 밥일 수는 없고. 네네. 그나물의 땀밥 매기 프로젝트를 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아, 그래 우리 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주시는구나. 또 상대 업에 대한 이해를 우리도 하는구나.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면 교류를 할까? 아까처럼 통섭형 인재가 될까? 제가 통섭형 인재가 되기에는 뭐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진 않으니까 안 되겠지만 이 얘기를 듣는 젊은 분들도 분명히 통섭형 인재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게 되시는 거고 그런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좌충우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도 또 되게 오랜만이네요.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너무 또 달변이셔가지고 제가 듣다가 놓치면 안 되는데 벌써 다시 보고 했는데 결국은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오늘 네.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자주 뵙고 네, 교수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주 해서 또 좋은 솔루션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수다를 너무 떨어서.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